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경기 미래 교육의 중심입니다.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의 마지막 이야기죠. 1-4 학교 교육과 예산의 편성, 운영, 평가, 선순환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 평가와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다루면서 또 자율장학 부분을 다루면서 계획과 실행, 평가, 환류의 선순환 체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정책 문서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학교 교육과 예산의 편성, 운영, 평가, 선순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Y, 학교 교육과 예산의 편성, 운영, 평가, 선순환은 왜 필요한가요? 경기 미래교육에서 학교는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교 교육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학교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편성하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합니다. 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과 예산 운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학교 교육을 개선합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 예산의 선순환은 경기 미래교육 학교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자율성과 책무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임태희 교육감님 이제 취임하시고부터 이 목적 사업비를 굉장히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정책부서에서 목적 사업비로 내려오고 있는 예산들은 크게 줄었고, 대부분이 학교의 교육 기본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부서에서 실천학교나 연구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 학교에 기본으로 편성된 본 예산을 활용해서 이 연구학교나 실천학교를 운영하라라는 문건들이 보통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에서 예산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좀 보장하고, 그리고 이 예전에 있었던 이 목적 사업비를 받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결과 보고서, 그리고 이 예산 사용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업무를 경감하는 형태로 나아가면서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이미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학교 평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획 실행 평가 환류 체제를 토대로 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what? 학교 교육과 예산의 편성, 운영, 평가, 선순환은 무엇일까요? 학교 교육과 예산의 편성, 운영, 평가, 선순환은 학교 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학교 자율 운영의 중요한 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 과정과 또 예산과 관련된 평가를 모두 수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민주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며 예산을 편성합니다.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 중 규모별 표준교육비 총액의 5% 이상을 학교 자율과제 예산으로 우선 편성합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의 운영은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결과는 학교 평가를 통해 분석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평가와 연계해서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선순환 체제를 만든다. 그리고 학교 평가 편람에서 우리가 평가의 주안점 살펴볼 때 직전 연도의 평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할 점, 그리고 우수한 점들을 토대로 해서 차기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학교 교육과 예산의 편성, 운영, 평가, 선순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는 학년, 부서별 협의회, 교과 협의회, 기획위원회 등
수평적 협의 체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년도 학교 운영을 답습하거나 관행적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생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해야 할 것, 중단할 것,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뭐 개선해야 될 것이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우수한 점들을 토대로 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서 차기 연도에 반영해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 지속해야 할 것, 중단할 것,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은 교육의 미래의 국제 포럼 작년에 유네스코와 협업으로 진행했던 교육 포럼의 주요 가치였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학교 평가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각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함께 산출 조율하며 예산조정소위원회 등 교육과정 운영 부서와 교육행정실의 협의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밀착된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성찰합니다. 이게 사실 뭐 작년에 교육행정기관 평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학교 평가에서도 그렇고 계획을 하고 실행한 결과를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애초에 계획한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교육 활동으로 구현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또 교육 활동으로 구현되어 운영한 것들이 이 교육 목표 학교의 비전이나 학교의 교육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면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계획을 수정하고 교육 활동을 개선해서 교육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활동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교육 활동의 필요에 따라 예산은 유연하게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교 회계 교육을 시행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회계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직원 협의와 재정 집행 중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예전에는 요게 인제 그 학교 평가에 이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교직원 협의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이 평가 지표로 있었는데 올해는 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 회계와 관련된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고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혹시 중간에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 추가 경정을 토대로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또 있다라는 거죠. 학기 말, 학년 말에는 부서별 업무평가회, 교육과정,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해 계획 수립에 반영합니다. 자, 그럼 함께 구성원과 나눠야 될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및 예산 편성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계획과 예산 편성 운영 계획은 12월 달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뭐 기획회의 등을 토대로 해서 행정실장님이 이 예산 관련해서는 연수를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학교별 예산 요구서를 부서 또 개인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실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이제 취합을 하고 취합한 예산을 토대로 학교 기본 운영비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획회의나 교직원 회의를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안을 조율하게 되죠. 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운영 계획을 토대로 1월, 2월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직원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 설계 기본안을 만들고 이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세안을 만들어서 취합하고 결제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형태로 보통은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평가 결과 예산 편성 운영에서 지속, 중단, 개선할 사업은 무엇인가요? 평가 결과는 올해 교육활동 운영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내기 이전에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5학년도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학년도 교육과정 설계를 할 때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편람을 충분히 살펴보고 각 부서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여겨야 될지를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학교 평가와 관련돼서 정책 부서의 주요 정책들이 학교 교육 활동으로 구현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 미래장학 부분에서 우리가 학교 평가 편람의 고도화 부분들이 내용으로 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자율 지표 또 공통 지표가 경기도 교육정책과 밀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평가 편람 자체를 또 고도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하고 마지막에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교육 공동체가 대토론회동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 중단, 개선할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 실행, 평가, 환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선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학교 교육 과정과 평가와 관련된 이 선순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학교에서는 시나리오를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 시기인 12월 초까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각 부서에서는 이전 학년도 교육과정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요구서도 함께 제출한 뒤 학년 말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함께 공유합니다. 올해 학교 평가에서 발전 방안으로 제시된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한 선생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력 AI 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이 교육 활동의 목적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교육과정과 예산이 다음해 2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통과되면 새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는 교육과정과 본예산을 확인하고 공유하여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었거나 추가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합니다. 학교평가위원회에서는 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학교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예산 운영 과정에 대해 계획에 맞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학년 말 전 교직원 교육과정 워크숍에서는 올해의 교육활동 운영을 성찰하고 평가하여 다음의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과 발전 방안을 도출합니다. 평가 결과는 전체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고 다음의 교육과정과 예산 운영 계획에 반영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빠진 게 하나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평가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 공동체와 공유를 하고 각 부서에서는 학교 평가와 관련된 평가의 주안점이 학교 부서별 교육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 시나리오에 명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로드맵을 좀 보면 학교 교육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여기에서 이제 수평적 협의 체계를 토대로 기초 협의 단계, 예를 들면 학년 협의회나 교과 협의회 그리고 부서별 협의회를 토대로 기초적인 이 기본안을 만들고 교직원 협의회나 기획 협의회에서 세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 학교 교육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토대로 차기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환류 작업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액 산정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을 점검하고
2월 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토대로 의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행정실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에듀페인 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또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월부터는 예산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나 실태 분석이 필요하고, 유연한 예산 활용을 토대로 남는 예산이 있다면 추가 경정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활동 운영이 전부 끝나고 예산도 활용을 했다면 학교 교육과 예산 평가를 시행합니다. 개선과 완료 중심 평가를 하고 반드시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합니다. 또 이러한 평가 결과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중단해야 될 것, 또 개선해야 할 것, 그리고 지속해야 할 것들을 뽑아서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자, 학교 중심 정책으로 지원합니다 부분의 키워드를 보면 경기 자율장학 활성화 지원, 학교 평가 선순환 시스템 강화가 키워드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참고 문헌은 2024 학교 평가 편람과 2025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어,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 부분에서 마지막 이야기, 학교 교육과 예산의 편성 운영 평가 선순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 계획, 그리고 실행, 평가, 환류 부분이 선순환하면서 이 해당 학기의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것과 지속해야 할 것, 그리고 멈춰야 할 것들을 분석해내고 충분히 교육 공동체와 공유한 뒤에 차기년도 교육 활동과 예산 편성하기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 부분을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자율 운영 역량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 학교 자율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학교 구성원이 자유롭게 학교 교육 과정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권한을 공유하는 내용을 토대로 학교 현안을 진단해서 학교 자율 과제를 선정하고 각 교육 과정과 촘촘하게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두 번째 학교 자율 과제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학교 교육을 어,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학습의 장을 확대하는 학교 교육 설계 운영 부분이 세 번째로 이야기로 등장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학교 교육을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 실행, 평가, 완료 단계가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교육과정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 미래교육과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 교육을 토대로 소속된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 역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학교 현안을 발굴해내서 학교 자율과제로 선정해서 각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등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 이 경기 공유학교와 또 경기 온라인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가 학습 배움 중심 배움터로서 허브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학교 교육 과정이 설계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역 교육 협력, 또 경기 온라인 학교를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교의 교육 과정과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완료함에 있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관련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서 차기 년도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학교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 미래교육과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